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검사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기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SNT 레벨 3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베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SNT 레벨 3를 공부하실 때 보셔야 되는 수험서들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SNT TC1A 2011년 에디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ASNT에서 발행한 Recommended Practice입니다. 권고된 훈련서입니다. 요 권고된 훈련서에 따라서 일반 저희 비파계 회사에서 각각의 자격인증 절차서를 수립한 다음 그 절차서에 따라서 레벨 2나 레벨 3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189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격인증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 ASNT에서 발행한 스탠다드입니다. 표준이죠, 표준. 여기에 보시면은 CP189 같은 경우에는 TC1A랑은 다르게 Recommended Practice가 아니고 미니멈 리콰이어먼트입니다. 최소 요구 조건인 거죠. 그래서 TC1A랑 CP189를 비교를 해보면은 TC1A는 권고된 이렇게 하면은 좋다 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CP189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리콰이어먼트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요 두 규격이랑 훈련서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베이직을 칠 때 이거에 대한 요 두 코드에 대한 문제가 한 30-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벨 3 스터디 가이드북입니다. 요 책 같은 경우에는 각 메소드에 대한 기본 이론 및 그 이론에 따른 예제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기본 이론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시험을 치실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Q&A 북이 있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2, 3에 따른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나와 있는 책들이고요. 그래서 먼저 스터디 가이드북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Q&A 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핸드북인데요. 이거는 그 이론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할 때 필요한 책인데요. 레벨 3를 처음에 공부하실 때 보면은 뭐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핸드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터디 가이드북과 Q&A 북은 반드시 보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Q&A 북에서 나온 그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은 Q&A 북에서 나온 그 문제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대신에 그 문제들을 조금 모디파이 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레벨 3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영어 부분입니다. 영어. 물론 근무하시다가 자주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이면은 코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어를 접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영어를 자주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영어 부분입니다. 영어는 내가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또는 문법이나 뭐 어휘 같은 거를 거의 모른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보면은 물론 비파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문 용어들의 문제를 푸시면서 그걸 한 번씩 다 해석을 해보면은 그 기에서 사용된 그 의미, 그 단어에서 사용된 의미는 그 다른 뭐 내용이나 문제를 봐도 그 의미로만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 토익이나 토플을 보면은 같은 단어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이고 그 문제의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 ASNT 레벨 3에 나오는 그 단어들은 그 의미로만 쓰기 때문에 한번 그 단어나 문장을 숙지를 해 놓으면은 다음부터 그렇게만 해석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는 안 나오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비팍에 관련돼서 설명이 나오고요. 거기에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비팍의 용어 사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비팍의 학회에서 나온 책이고요. 세진사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찾으면은 그 의미가 비파계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쓰이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NDT 법칙이랑 이론입니다. 법칙이랑 이론은 아까 그 설명을 드렸던 스터디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그 이론과 법칙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되는데요. 거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같은 내용을 핸드북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절차서입니다. 보통 RT, UT, MT 같은 경우에는 RT, UT, MT, P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를 보면 그 문제 문항수의 총 약 10% 정도가 절차서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절차서 문제는 절차서를 많이 접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절차서 문제는 그 문제 안에 절차서 안에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절차서, 비파계 검사 관련 절차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 어느 부분에 나온다. 그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파계 절차서에 처음에 스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그 다음에 뭐 검사자의 자격 요건, 그 다음에 검사 장비의 요건, 그 다음에 검사 절차가 나오고요. 그 뒤에 합부 판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수만 많이 봐두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입니다. 자, 이공계 계통을 졸업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신 이공계가 아니다, 본인이 이공계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그 스터디 가이드북에 보면은 그 각 이론, 각 메소드별로 이론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그 메소드에 사용되는 수학적 공식들입니다. 보면은 물론 한국에서 시험을 치는 한국에서 주관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공식을 따라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 공식을 유도를 하고 이 값을 해서 마지막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ASNT 레벨 3에 나오는 문제들은 그 공식만 외워놓으면은 그 공식에 저 문제에서 주어진 그 값들을 바로바로 대입했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공식, 그 이론, 스터디 가이드북에 보면은 그 공식을 유도한 과정은 나와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온 공식, 그러니까 유도된 마지막 공식을 외워놓으면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R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감기 구하는 공식, 뭐 decay equation이라고 하죠. 반감기나 반가층 또는 뭐 인버스 스퀘어로라든가 아니면 유직각 구하는 공식.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유직각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 공식에다가 바로바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면 되고요. UT 같은 경우에는 뭐 스넬의 법칙이라든가 뭐 크리티컬 앵글, 그다음에 뭐 어쿠스틱 임피던스라든가 이멀전 테스트에서 그 워터패스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MT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은 공식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코일법
코일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어느 값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 코일법에서 적용해야 하는 전류값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류값을랑 나머지 값들을 다 주어주고 그다음에 코일을 감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뭐 통전법에서 이 그 제품을 검사를 할 때 적용해야 되는 전류값을 구해라. 근데 아주 식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가이드북을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수학적 공식을 외우시고 그 문제들을 한 번씩 다 풀어보셔서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소드별 문항수 및 시험 시간은 자, 베이직, RT, UT 같은 경우에는 총 문항수가 135문항이고 4시간이 주어집니다. MT, PT, VT 같은 경우에는 총 9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거기서 2시간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 135문항 많을 것 같지만은 충분히 4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시험을 치러 가보면은 총 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그런 수험생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다 풀 수 있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PT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PT는 왜 어렵냐면은 일단 문제 자체에서 그 지문이라든가 설명이 엄청나게 길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 해석이 잘 안 되시면은 그 문제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 문제에서 주어진 그 내용들을 100% 해석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문제에서 보시다가 그 키워드나 하여튼 키워드나 중요한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단어들만 캐치하셔가지고 풀면은 뭐 시간이 모자르거나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다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출제 경향입니다. 자,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NT TC1A와 CP189에 대해서 약 30에서 한 35%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NDT 메소드에 대해서 약 30% 정도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 금속 재료 용접 관련 문제들이 한 40% 출제가 됩니다.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대신에 공부할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래서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SNT TC1A 또는 CP189 그다음에 NDT 메소드에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 됩니다. 금속 재료 결함 관련돼서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알고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TC1A, CP189에서 점수를 많이 따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메소드에 대한 출제 경향입니다. 보면은 법칙과 이론이 약 35%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게 약 35%.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이발리에이션이 많이 나옵니다.